이번 주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지표가 조금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형성됐었던 물가 그 수준에 거의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2009년 이후에는 가장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물가가 이번에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지표에 따른 변동성이다. 이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외국계 리포트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도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정말 비전이 없는 것인지,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고공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리포트에서는 이제 중국의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고공성장하는 거, 모든 화장품이 다 성장하고 있진 않아요. 딱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 섹터들이 있는데,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또 희망찬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아주 잘 올랐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아마 월요일 장은 아마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변수거리는 계속 있겠죠. 변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약간의 어떤 부담감 요소로 작용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그 다음에 성장 요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불안 요소 먼저 좀 살펴보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프를 통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이번 그 물가지표 5월달 물가지표가 이제 6월 10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5월달에 발표된 4월 물가지표가 장난이 아니었죠. 가장 크게 올랐고요. 2008년 9월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4.2%나 올라오면서 깜짝 놀란 거죠. 자, 이 정도 물가가 올라왔는데 연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니?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논의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 이번에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0.4% 정도 올라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이상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한 그런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2% 정도인데 이것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5월달 물가지표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4%에 3.4%인데 지금 그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4.7% 정도 올라왔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제시한 그 목표치보다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연준은 계속 똑같은 입장이죠. 자, 2%를 웃돌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겠다.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물가가 당분간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상황들 보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정도는 논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가지표가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일단 지난주에 형성됐었던 상승 흐름을 타면서 분위기 좋게 형성되다가 주 후반에 물가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변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초반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 지금 5월에 신규 고용자 수가 55만 9천 명.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어요. 6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다 생각했었지만 55만 9천 명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예상치를 밑돌아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고용도 살아나고 있지만 연준이 개입할 필요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1.5%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 성장주, 즉 나스닥 쪽이라든지 이런 쪽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지난 주말에 형성된 모습이었고요.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같이 오르는 형태.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분위기는 주 초반에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증시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일단은 지난주에 차익 실현을 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또 멈출 수가 있겠죠? 네, 주가 또 오른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살짝 변화를 주춤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포지션들이 다시 신고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내 증시의 이런 영향들은 주 초반에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대신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면서 연속성을 띠지 않는 이상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릴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가 우리 또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같이 짬뽕해서 본다면 전강 후약 정도의 시장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 초반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대신에 이제 연준은 일단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은 사실.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전강 후약이기 때문에 월요일 장세는 편안하게 우리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물가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10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 계산해 보세요. 아마 새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CPI 지표가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 이게 그동안 얼마만큼 올라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좀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참고를 하게 되면요, 2009년도에 크게 물가가 하락했었죠. 이때는 아무래도 리먼 사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그런 부분들. 자, 일단 그 이후에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높은 그런 수치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에 발표된 4월 물가지표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그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통화정책들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2008년도에 형성된 물가, 이때도 제법 높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이번 달에 발표된 수치도 높아지게 된다면 아마 2008년도 고점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경기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2007년도, 2008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통화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향방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물가지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제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소비주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경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을 하루하루 이기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계속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 가지고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들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흔들리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자, 2차전지 특히 LG화학이 가장 큰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4주간 시총이 무려 11조 원 증발했다. 지금 LG화학이 시총 3위로 들어가 있다가 밑으로 밀려났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려나는 부분들인데 자, LG화학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 가지고 있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이 매도에 따른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도 LG화학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 하향. 지금 보면은 삼성증권이 직전에 125만원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110만원 낮췄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140만원 간다 얘기했다가 110만원으로 낮췄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30에서 11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신규로 리포트를 내면서 98만원을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110만원, 115만원, 98만원 해놓고 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매수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은 또 안 되지.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면 왜 하향 조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대기하라든지 관망하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리포트 살펴보시면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어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주둥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주먹을 집어넣어가지고 우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세요가 되거든요. 이견 리포트를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괜찮네.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증권사 리포트는 바이야. 매수하래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떨어진 상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생각하죠. 언젠가는 맞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뭐 다시 올라가서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매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절 매도를 하거나 손실을 많이 보고 나서 주식시장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증권사 리포트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매도해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나마 조금 속은 좀 시원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들 보면 이제 CS죠. 크레디트 스위스. 얘네가 얘기한 게 지난달 25일입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8만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68만원. 그러면서 매도해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직시해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개판이다.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도 삼성 SDI에 대해서 비중 축소. 즉 매도란 이야기죠. 매도해라. 그래서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 얘네들은 누구라고요?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지 않겠느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든 어쨌든지 간에 일단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를 조금씩 수정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단 높아요. 그래도 지금보다 높다는 거. 그래서 투자 의견은 결과적으로는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다. 왜냐하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하다. 괜찮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초보자예요. 주린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참고했더니 목표 주가는 내리지만 기대감은 많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딱 보니까 주가가 또 싸잖아요. 지난번보다 뭐 100만 원짜리 있다가 80만 원 왔어. 그럼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이구 그럼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또는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계속해서 설명해야죠. 약장수가 왔어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막 시연을 하면서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밤에 잠을 못 자. 뭐 오강이 뚫려. 막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 소리 왜 해요? 돈을 쥐고 있는 나에게 그 약을 팔기 위해서죠. 그거 듣고 있으면은 이제 뭐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필요한지 지금 나에게 유리한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막 거기에 혹 넘어가 가지고 그냥 막 사면은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초랑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대충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 뭐 약 먹었는데 왜 이래? 뭐 네, 다 속임수야. 약장사 어디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약 한번 먹어봐는 전부 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 애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을 팔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돈 버리고 싶으면 사시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럴 때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될 때 또는 외국의 증권사에서 나쁘게 이야기할 때 매수를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매수 리포트, 매수 의견만 보고 매수를 덜컥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고공성장하고 있다. 뭐 우리가 어느도 예측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매수를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 마스크 벗는다. 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 의학적으로 뭐 근거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부 방침인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일단 벗는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 마스크를 벗게 되면 지금은 뭐 상관없죠. 지금은 뭐 세수 안 하고 나가거나 뭐 수염이 덥수룩하거나 그래도 마스크 딱 쓰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요즘에 패션 마스크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딱 쓰면은 이뻐 보이고 멋져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얼굴 상한가를 좀 치고 있죠. 마스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요즘엔 그렇죠. 옛날엔 마스크 쓰는 게 답답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스크 오래 쓰는 게 좀 편해. 그래서 마스크를 오히려 더 써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젊은 아이들도 그렇지 않죠. 벗고 뭘 하고 싶어요? 얼굴을 예쁘게 뽐내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제 답답했던 부분들 또 여성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화장을 일단 하게 되고 뭐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럼 마스크에 묻어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좀 트러블, 피부 트러블 그런 거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대에 도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화장품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중국 내에서 이제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화장품은 다 똑같은 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화장, 풀 메이크업, 풀메라고 하죠. 그걸 해야 돼.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다가 뭐 그 얼굴에다 물광 내는 거 뭐 그런 뭐 콜드크림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동동구리모?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얼굴에 바른 거는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비비크림 요즘에 뭐라고 CC크림 뭐 그런 거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별로 티가 안 나죠. 티 안 나는 그런 건데 마스크를 딱 벗으면 일단은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뻐 보여야 되죠. 이뻐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립스틱도 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도 조금 볼터치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약간 복숭아빛 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색조란 얘기죠. 색조, 그 다음에 스킨. 이 피부가 또 좋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스킨케어. 색조와 스킨케어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뉴스 자체는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성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기초 화장품 이런 게 아니고요. 색조입니다. 색조 화장.
이쪽에서 주가가 많이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색조 화장과 파운데이션은 뭐지? 분가루인가? 네. 뭐 이렇게 맞나요? 네. 하여튼 뭐 그 파우더인가? 네. 파운데이션이 뭐지? 아무튼 색조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이쪽에서 뭔가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섀도우, 하이라이트, 뭔데 이거?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색칠하는 거겠지 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판매량 1위, 그 다음에 성장률 2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능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능성. 국내 화장품에서도 지금은 뭐 스킨로션 이런 거 아니라 기능성. 그러니까 뭐 콜라겐이 함유돼 가지고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돼지 껍데기처럼 만들어준다라든지 그건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발색이 잘 되는 그런 거 뭐 묻어나지 않는 거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중국 기업과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 살펴보시고요. 이미 많이 올랐으면 조금 애매하겠지만 만약에 중국 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색조 화장품 쪽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중국계 기업들 쪽으로 뭐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면 그런 것들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색조고 뭐고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남성분들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뭔지 알 수가 있나? 그냥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냥 대충 스킨로션 대충 바르고 그냥 마는 거잖아. 그거 안 바르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긴 하니까 그냥 화장품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 화장품 오케이 땡큐 그걸로 그냥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도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지지를 좀 해주는 상태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근데 물가지표가 후반부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상승 흐름을 타고서 전강 후약의 그런 이번 주 장세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조심하자고 그랬죠. 네, 리포트가 목표주가 하향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런 그 약장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또는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을 때는 거기에 일단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뉴스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색조 그 다음에 스킨케어, 기능성 이런 쪽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국내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은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리고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쌀 때는 누구나 알고 있다. 폭락 시세에서 사면 되는 것이다. 그럼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회복해도 언제 팔거나 비쌀 때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요, 좀 지루하다는 단점은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싸게 샀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아야 돼.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갔는데요. 괜찮아요. 나는 비싸게 일단 팔았잖아.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점 참고 고점 지역을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나 주가는 바닥에서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주면 된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늘은 10시 반까지만 진행됩니다. 10시 반,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니까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아침에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장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또 흥에 넘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따가 만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